사실 이번에 강연에는 저도 그랬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제주도는 원래 그 좌파의 성지입니다. 네? 여기가 아마 그 전라도 광주보다도 더 어쩌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옛날 때 더 많았던 지역이에요.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도 여기가 섬이다 보니까 그 육지 쪽 사람들이랑 맨날 전쟁하고 침략당했던 그런 악감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그 공산주의랑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파가 힘을 못 쓰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103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공이에요. 그 중에 한 20분 정도가 서울이고 제주도 사람만도 50분이 오셨어요. 내일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되는 그 전국 투어 첫 단추를 끼는 것 치고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야, 요즘 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100명 모으기 쉽지 않아요. 더구나 또 이 제주도 아니니까 여기서 50명 모은 거는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네이처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50분 정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시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돼요. 내일 오후 2시인데 그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하지 않고 제가 녹화는 떠났다가 한 내년쯤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방송하게 되면은 방송 이후에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후기 같은 건 올릴 테니까 그거는 좀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일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가 봅니다. 어디 보자. 여기 이게 니혼 게이자이, 그러니까 일본 경제 신문인데 여기 제목이 중국 수출이 2월 달에 21% 감소했대요. 그리고 수입은 5% 감소해서 경기 감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인데 여기 보니까 그 2019년 2월 달에 무역 통계에 의하면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7%가 감소한 1,350억 달러. 그 다음에 수입은 5.2%, 즉 1,331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쭉 보니까 여기 그 재미있는 게 수출은 전년 동기 4.6% 감소 3,400억 달러고 수입은 동기 3.1% 감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위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는데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출입니다. 수출. 중국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수출과 수입이 막히게 되면은 일단 중국의 내수 시장이 그 미국하고 미중 무역 경쟁을 하면서 내수 시장이라도 발달을 시켜서 어떻게 뭐 좀 해볼까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너지면은 요거 내수 시장 활성화 안 돼요. 그리고 수출은 지금 막혔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 중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해외 사업입니다. 수출도 안 되고 내수 시장도 발달시킬 수 없다면은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건 바로 해외 사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1대1로죠. 근데 1대1로 사업을 하는데 그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인도랑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평도 있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셔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산업 중에 가장 남미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던 지역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지역은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지금 쫓겨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굉장히 간당간당해요. 지금 군부 세력들도 지금 마두로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군부 세력조차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파키스탄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파키스탄의 친중 정권,
그다음 베네수엘라 친중 정권과 맺어놨던 모든 이권 산업이 없었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원래 그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늘 일어난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입니다. 몽골이 예전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말고 그 이전 대통령, 인민혁명당, 이때 있었던 그 대통령하고 서로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그 인민혁명당의 대통령 출신이 있을 때 맺었던 외국 회사들과의 모든 계약이 민주당 정권 대통령이 나오면서 다 무효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이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 국가 사이에서는 비일비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중국이 지금 투자해놓은 막대한 자금이 지금 베네수엘라와 파키스탄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역사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때 종교적 위기 문제,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 갈등 때문에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때 파키스탄과 인도가 별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영토 분쟁도 있고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계속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인도 쪽 그쪽 국경 지역에서 뭐 경찰이 40명이 죽고 뭐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인도에서도 저기 파키스탄 지역에 폭격을 했고 또 파키스탄도 인도 공군 그 비행기 2대를 격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 다 핵 보유국인 거는 맞지만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절대 그것이 핵전쟁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요.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갈등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먹을 게 많아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적인 국지전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인도가 뭐 군대 3,000명 막 이렇게 동원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전투기도 나가봐야 한두 개 나가고 이런 식의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역적으로 옛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연평도 해전과 같은 그 정도의 소규모 지금 갈등 정도예요. 더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번 인도 파키스탄 분쟁을 잘만 이용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댓글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돈을 벌게 할 수 있는지.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통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장사예요. 네. 무기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자재 빼돌리기, 1대1로 중국에서 뜯고 중국과 미국 전투기 사업, 사우디가 돈 준다, 무기 수출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 이영철 씨 중국 돈 떼먹기. 파키스탄 지금 부도 직전인 거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파키스탄이 경제가 위기가 왔는데 인도를 상대로 무슨 일로 전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현대전은 돈이 드는 전쟁이에요. 파키스탄이 어떻게 인도를 상대로 전면적인 전쟁을 하겠습니까? 핵 어떻게 쏴요? 네? 파키스탄은 인도와 전쟁을 한다라고는 명분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 중국으로부터 지었던 빚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걸 통해서. 네.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이 손해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파키스탄 금융위기 온 나라예요. 금융위기 온 나라가 무슨 수로 전쟁을 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만 이 쇼에 협력만 대준다면은 혹시 합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1대1로 들어간 나라들은 IMF와 월드뱅크에서 구제금융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뱅크 김용 의장 나가고
지금 친 트럼프 인사가 지금 월드뱅크로 들어온 거. 네? 국제금융은 전통적으로 IMF는 유럽이, 월드뱅크는 미국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의 의장은 늘 미국 사람 출신들이고 IMF는 유럽 쪽 인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는데 IMF의 그 회장 여자예요. 근데 프랑스 출신입니다. 보통 정통적으로 미국하고 프랑스는 외교 노선이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잘 내부를 들여다보시면은 그 IMF 그 회장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반된 의견을 내세울 거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그 여자는 미국 유학파의 친미파예요. 그래서 사실 그 여자는 프랑스인의 탈을 쓴 친미파예요. 그래서 IMF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맞춰서 금융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왔고 그랬고 월드뱅크는 원래 전통적으로 친미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재미교포 출신 김용일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친중의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잘리고 지금 친 트럼프 인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국제금융은 IMF가 됐든 월드뱅크가 됐든 다른 소리 내지 않고 똑같은 목소리로 미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조그맣게 또 아시아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일본 자금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차피 미국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반미적 성향의 금융자본은 아시아에서는 AIIB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중국 자본 주도라는 거. 근데 솔직히 중국이 지금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1대1로가 지나갔던 나라가 부채 국가들이 됐는데 지금 자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돈을 주지 않아요. 왜? 지살길도 급급하니까. 그래서 IMF라든가 월드뱅크에 자금준을 요청하는데 여태까지 안 줬어요. 왜?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금융위기가 온 거는 중국한테 빚을 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IMF나 월드뱅크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은 그대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먹여 살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인도 파키스탄 전쟁만 잘 되면은 이번에는 그냥 미국이 아니면 서방 세계가 파키스탄을 도와줄 가능성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한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친중 노선을 하다가 친서방으로 노선을 선회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괜찮은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업이 됩니다. 전쟁은 사업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나쁘지 않은 전쟁이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카슈미르 지역 땅을 인도 혹은 파키스탄이 그 분쟁에서 이겨서 그 지역 땅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현 상태를 고착하면서 지저분한 전쟁을 할 겁니다. 물처럼 흐르는 이 콜라 사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 상태만 유지하고 그냥 끝날 겁니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거예요. 네, 전쟁도 빚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진 몇 개인 거죠? 벌써 많이 모였지. 네. 제가 오늘 그레이트 게임을 하시는 줄 알고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레이트 게임은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말로만 할게요. 제가 화요일날 그레이트 게임처럼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관계로 그걸 못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일단 임시로 광고 하나 하고 할게요. 여러분 저희 그 CG탱크 만드는 거 아시죠? 그 CG탱크 지금 계속 모금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모였어요. 거의 다.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요. 마감을 하라고 하는데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제 탱크를 살 돈은 충분히 지금 마련이 됐고 거기 이제 장갑을 붙이는 액세서리를 할 이제 비용을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 027. 네, 그래서 그거는 저기 기업은행 027 797979 그쵸? 79797979 네 번이에요. 027 79797979 기업은행 이쪽 GZSS 쪽으로 마저 저희가 액세서리를 잘 장식할 수 있게끔 마저 그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마감하고
빨리 저희는 제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 5.18 저기 그 집회할 때는 우리 시즈템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금 모집해가지고 인테리어 싹 하고 한번 저희가 선보인 다음에 진짜 이제 전선 투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그 후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남다른 집회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입금해주신 분들, 전라도 오파님, 저는 입금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바실리아 테스토님이 보내주셨네요. 기업은행 027-7979-7979라고. 네, 여기에다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좌번호 올려주시네요. 네, 이쪽으로 많이. 닉네임을 새겨준다고. 네, 그리고 이 탱크가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거기다가 누가 후원했다는 걸 닉네임으로 저희가 쓸 거니까 거기다가 뭐 어느님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여러분 잊지 않고 그걸 다 할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소액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벌써 저희가 탱크를 살 만큼 금액을 모았다니까요. 일주일에 일주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끝내려고 합니다. 물폭탄 발사 안 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5.18 인칭창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그래갖고 지저분하게 간다. 인도 파키스탄 막혔죠. 그리고 여러분 베네수엘라도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된다. 왜? 베트남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존 볼튼이 베네수엘라에 갔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근데 이거 사실 얘기한 사람 저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거 아마 일주일인가 2주일 전서부터 얘기했을걸요. 존 볼튼이 베네수엘라 가는 거 안 좋은 신호다. 이런 거. 일주일 전인가 보다. 그래서 22일인가 23일 날 아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2월 달에.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 베네수엘라가 북한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입니다. 배경진님 감사합니다. 방통위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한다고 하네요. 전라도 30대 우파 기억하시죠? 시즈탱크 100만 후원했습니다. 한 방에 모인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은? 통도 크시네. 고맙습니다. 이분이 시즈탱크 100만 후원했대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원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극성이나 대포동 같은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이란 쪽에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해왔어요. 이란에서 몇백 개를 수입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도 벌고 했었는데 북한이 내부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루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막혔어요. 금융적으로도 막히고 밀수나 밀수입, 밀수출 다 막혔어요. 지금 계속 깐깐하게 굴어가지고 중국도 더 이상 자기 경제가 코가 석자니까 더 이상 북한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몰래 도와주던 일을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다가는 지금 자기 중국 기업들 다 부도나고 날아가니까. 그래서 북한은 얘네들이 자금을 유입하는 루트가 국내에서는 거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자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9호실 북한 외화벌이 공작원들을 제가 언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베네수엘라는요, 옛날 차베스 대통령이 있을 때 베네수엘라에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전형적인 반미 친중 인사였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랬었고 차베스 때에는 바로 독재 유가가 고유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특수를 톡톡히 받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 사람들이 엄청난 무상복지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원 내교를 했습니다. 그랬고 베네수엘라는 중국 애들이 베네수엘라로 진출해가지고 다른 남미 국가,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이런 데 진출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국의 루트를 타고 북한 애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이나
베네수엘라가 거지가 돼버렸지,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한때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가 됐건 볼리비아가 됐던 페루가 됐던 그 지역에서 그 북한 애들이 커피나 담배, 마약 같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건 제가 예전에 그 모잠비크의 모가디슈 대통령 있죠? 이 사람도 원래 그 김일성 그 주사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가디슈가 모잠비크에서 군사 쿠데타 일으킬 때도 북한 공작원들이 와서 그 혁명을 도왔고 했다고. 그래서 그 덕택에 그 혁명에 성공시킨 그 보훈을 하기 위해서 모가디슈 대통령이 그 돈을 줬다. 돈 대신 땅을 줬다. 정형수님, 나 아들과 딸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친중과 종북하는 세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당시에 모잠비크에서 그 받은 땅, 그 땅을 이용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서 커피라던가 그 다음에 담배, 마약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외화머리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가디슈 대통령 쫓겨났죠. 그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박살나기 직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전에 차베스 정권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주변 국가들, 볼리비아를 제외한 뭐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페루 이런 나라들이 죄다 서방 국가 편을 들고 반마두로 전선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북한 애들이 남미에서 하던 많은 불법적 사업들이 지금 차단되게 생겼습니다. 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막히게 됩니다. 수출을 하는 길도 막히게 돼요. 그래서 존 볼턴이 남미에 가서 그런 공작을 하고, 그리고 공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어쨌든 좀 마사지를 해가지고 갑자기 반마두로 세력이 만들어지고 콰이도 임시 대통령이 갑자기 정식 대통령처럼 돼가는 이 상황은 북한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북한도 말 안 들으면 마두로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단순 협박용이 아니라 북한의 돈줄을 장악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모잠비크가 망가지면서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모가디슈 대통령 실각으로 박살이 났거든요. 마두로마저 쓰러진다면 북한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도 북한은 어려워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두로 정권이 진짜 무너져 버리면은 북한은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쫄쫄 굶어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볼턴이 베네수엘라 간 거는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존 볼턴 때문에 이 회담은 파토난다. 그렇죠? 근데 진짜 파토가 나버렸죠. 존 볼턴이 왔다 간 다음에 바로 박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이 존재하는데 그 핵시설이 그 핵개발 혹은 미사일 기지로 의심되니까 한번 조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북한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어버버거렸죠. 그래서 그게 명분이 돼서 회담이 박살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굉장히 그 손해를 본 협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뭐 트럼프가 뭐 깽판 쳤다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협상의 방법이고 협상에 가는 그 방법의 일종이에요. 파이널 카운트다운님, 자유민주주의 시장 영재,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HYYU님, 입금 완료. 그 시즈탱크 입금해 주셨나 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자금줄이 차단됐어요. 정말 굉장히 잘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을 옥죄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정말 정교하고 친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차이나 언센서드 한국어판 나온 거 아시죠? 제가 그거 많이 가서 이게 홍보해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 차이나 언센서드 구독자 6,000명이 증가한 거 아십니까? 6,000명이 증가했어요. 아니야, 지금쯤이면 7,000명 정도가 증가했겠다.
구독자가 급증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고맙게도 제가 제 이름 좀 팔아가지고 댓글 좀 달아달라는데 많은 분들이 김정민 박사 소개로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죠. 저랑 똑같은 의견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 전반적인 내용이 미북 정상회담의 파토에 가장 우려를 포하고 불안해하는 나라는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 파토가 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물론 북한 괴롭습니다. 북한은 파토 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더 초조해지는 것은 당연히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이 지금 망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정권이 망하면 어떻게 된다? 순망치한 입술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의 체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이 경제 제재로 망할 수가 있거든요. 아, 윤지영님, 박사님 우리의 늘 푸른 소나무 오늘도 반역침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중국이 뭐라 그래요? 야, 미국하고 북한 평화협정 맺을 때 중국도 같이 숟가락적 끼게 해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북한이랑 평화협정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중국이 미북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 화해 무드를 만든 다음에 지금 문재인 친중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에 중국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북한의 경제를 중국화시키려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남한의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화웨이 강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철도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행기, 항만, 물류 등등의 산업들이 죄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빨대를 꽂고 지금 사업을 한다. 그거를 바로 1대1로의 연장선의 개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고 실질적으로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 개발, 평택 차이나타운 건설 개발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뭘 겨냥한 됐습니까? 1대1로. 그래서 진도 투데이라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진도 차이나타운 개발에는 중국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1대1로 개발의 일환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네, 친미 반주님 감사합니다. 문득박과 난파선은 아웃. 우리도 친미 반주.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태국무관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어차피 파토가 나기로 결론이 나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거기서 존 볼턴이 베네수엘라를 갔다 오면 아까 했듯이 북한의 해외 사업 자금줄 끊는 거 플러스 압박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따라서 그 북한의 핵시설 이런 것들 기지 발견되고 하는 것들은 뭐 미국이 뭐 몰랐다 처음 한 걸까요? 내 생각에는 이미 예전부터 다 포착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포착하고 있었는데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랬다 그거를 회담 당일날 얘기해버린 거죠. 왜? 회담 파토 내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박살이 났다고 본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명분으로서 이제 그 핵시설이 나온 거죠. 근데 핵시설은 아마 추가적으로 미국이 다 발견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진계 있잖아요. 지진계만 갖고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를 인공위성까지 갖고 있는 미국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회담이 그때 파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던 거예요. 배경진 씨, 그 다음에 스톤 그레이브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오늘은 진짜 버퍼가 없네요. 깨끗하게 나오네. 역시 이 방송은 좌파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저게 심장부에서 하니까 아무 문제 없네. 메시앙은 서울에 살 때는 그렇게 방해하더니 제주도에 오니까 진짜 정말 깨끗하네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까요? 전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네, 힘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북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말하지 않는 20%가 있다. 그거는 진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 이미 PPT도 만들어 놓고 다 했어요. 하지만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북한을 잘 요리하고 있는데 그게 망할 수 있거든요. 뭐야 이게. 박사님 유라시아 전공이신 것 같은데 정슬 교사도 교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유라시아 연구는 저 혼자 했습니다. 저는 독자적으로 그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교수들과 함께 했어요. 한국하고는 교류된 거 없어요. 초산진경님 수업료 감사하고 노호연님 보드카 9만 병에 대해 추가 설명 좀. 이게 무슨 말이야? 보드카? 이거는 참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아직 다 못 봐가지고. ACWK님이 재밌는 질문 하셨네요. 이탈리아가 1대1로 찬성했다는데, 여러분, 그 신문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석했으니까, 와, 미국의 1대1로 계획이 좋댔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어디 한번 여러분 댓글을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 중국이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네? 뭐 없나? 작전. 그건 작전이겠죠. 또 먹튀. 여러분들 IQ가 점점 높아지고 계십니다. 또 빵카, 이탈리아망, 중국 물먹이기. 당연히 중국 물먹이기죠. 지금 SHKIM님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 존망이던데. 그래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유럽의 골칫덩어리가 누굽니까? 피그. PIGS, 돼지들이죠. P, 포르투갈, I, 이탈리아, G, 그리스, PIGS, 스페인이에요. 이탈리아가 1대1로를 들어가면은 중국에게 득이 되겠어요? 실이 되겠어요? 이탈리아 돈 없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는 지금 중국의 돈을 뜯어먹으려는 나라라고. 중국은 이탈리아에 또 돈을 퍼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볼 것 같아? 중국이 손해본다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 여기 끝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카슈미르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 실크로드가 연결될까요? 연결 안 된다니까. 이탈리아는 한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낙후된 교통 시스템을 이참에 중국 돈으로 왕창 공짜로 짓고 먹튀에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응? 여러분 너무 얘네 유럽인들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들이 얼마나.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깡패 새끼들 아닙니까? 이탈리아 마피아. 안 된다니까. 뭐 나중에 포르투갈, 스페인도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때? 저도 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좀 관광 좀 잘하고 싶은데 시설이 낡았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마 애들은 건물도 안 닦는 거. 그 상태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건물을 세척하지 않습니다. 네. 낙후돼 있어. 근데 이참에 중국 자본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아. 네? 네. 그래서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탈리아가 1대1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1대1로 대항 정책에 뭐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상관없어요. 만약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들어간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직 이탈리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릇 세척이요? 네. 여기 식당 아닙니까? 식당. 그 잡음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뭐야, 섹스 관광?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굉장히 잘해 먹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뭐 했어요?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반도 거기 고속도로 건설하는 사업 해놓고서 기껏 다 깔아놓고서 말레이시아 손 떼버렸잖아요. 배째 그러고. 누가 손해야? 중국이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사업할 때 중국 진출했던 기업들이 죄다 줄줄이 붙어나서 막 중국에서 도망쳐나고 막 쫓겨나고 그랬었죠. 지금 그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